김영호는 아침 6시에 눈을 떴다. 72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다. 40년 넘게 버스 운전대를 잡고 살아온 그에게 일찍 일어나는 것은 숨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이제는 출근할 곳이 없었다. 은퇴한 지 벌써 2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새벽이면 몸이 저절로 일어났다. 거실로 나오니 큰딸 민정이 벌써 아침 준비에 한창이었다. 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오늘도 준우 학원 데려다 주실 거죠? 딸 민정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주를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 축구 학원 가는 날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인 준우가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우리 준우 할아버지가 태워다 줄게. 영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이런 순간들이 그에게는 큰 위안이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아버지 마트에서 장 좀 봐오세요. 리스트는 냉장고에 붙여놨어요. 그리고 은행도 들러서 공과금 납부하고요. 민정은 연달아 할 일들을 나열했다. 영호는 묵묵히 들었다. 이것도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오후 내내 영호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은행에서 공과금을 납부하고 세탁소에서 옷을 찾아왔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예전 같지 않았다. 버스 기사 시절 오랜 시간 앉아서 운전하느라 생긴 직업병이었다. 저녁 무렵 사위 현수가 퇴근하면서 말했다. 아버님 내일 골프 모임이 있는데 새벽 5시에 출발해야 해요. 공항까지 태워다 주실 수 있으세요? 영호는 잠시 망설였다. 요즘 새벽 운전이 부담스러웠다. 시야가 예전 같지 않고 반사신경도 둔해진 것 같았다.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래, 알았다. 그날 밤 영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옛날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다. 문득 아내가 생각났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는 항상 그에게 당신은 너무 착해서 탈이야. 가끔은 싫은 소리도 해야지라고 말했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그 말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알 것 같았다. 영호는 자신의 하루를 되돌아봤다. 아침에 손주 학원 태워다 주기, 점심에 장보기와 은행 업무, 오후에 세탁소 들르기, 저녁에는 내일 새벽 운전 약속까지.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었다. 언제부터인가 그는 김영호가 아니라 운전기사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가족들이 그를 보는 눈에는 고마움보다는 당연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무릎이 다시 욱신거렸다. 영호는 무릎을 주무르며 한숨을 내쉬었다. 40년 동안 시민들을 안전하게 태워다 준 그 손이 이제는 가족들의 발이 되어 여전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보람보다는 피로가 더 컸다. 정말로 이것이 그가 바라던 노후였을까? 영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새벽 4시 30분 영호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다. 사위를 공항에 태워다 주기로 한 약속 때문이었다. 관절이 뻣뻣했지만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다. 언제부턴가 눈가에 주름이 깊어지고 어깨도 구부정해졌다. 40년간 버스 운전대를 잡은 세월이 고스란히 몸에 새겨져 있었다. 사위는 정확히 5시에 현관문을 나섰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일찍.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급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영호는 아무 말 없이 차 시동을 걸었다. 새벽 고속도로는 한산했지만 그의 시야는 예전 같지 않았다. 가로등 불빛이 번져 보이고 눈이 쉽게 피로해졌다. 공항에 사위 현수를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호는 아침 일찍 약국에 들렀다. 혈압약을 사기 위해서였다. 요즘 들어 혈압이 자주 올라 몸이 힘들었다. 약사는 어르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충분히 쉬세요라고 말했지만 영호는 쓴 웃음만 지었다. 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집에 돌아왔을 때는 오전 7시였다. 딸 민정은 아침 준비에 바빴고 아이들은 등교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아침 드세요. 딸이 상을 차려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고마움보다는 당연하다는 기색이 엿보였다. 점심 후 영호는 깜빡 잠이 들었다. 새벽 운전에 피로가 몰려왔던 것이다. 그런데 꿈결에 딸과 사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는데 점점 선명해졌다. 그들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영호는 소파에 누워 있었다. 여보, 우리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 사위 현수의 목소리였다. 아버님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제약받고 있어. 친구들이랑 약속도 자유롭게 못 잡고 주말에 나들이 가는 것도 눈치 보게 돼. 영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잠든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그러게 말이야. 아이들도 할아버지 눈치를 보는 것도 같고. 딸 민정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솔직히 아버지가 우리랑 같이 살기 시작한 후로 집안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어. 우리만의 공간이 없어진 느낌이야. 요양원을 알아볼까? 사위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잖아. 우리도 좀 더 여유로워질 수 있고.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아버지 성격상 절대 안 가실 것 같은데. 민정이 한숨을 쉬었다. 차라리 아버지가 먼저 나가시면 좋을 텐데. 이 집이 원래 우리 명의이기도 하고. 영호는 충격에 눈을 번쩍 떴다. 하지만 여전히 잠든 척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이 집에서 자신의 딸과 사위가 자신을 짐작 취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도 혼자 사시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어.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고. 현수가 덧붙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진정성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영호에 대한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시끄럽다는 것, 텔레비전 소리가 크다는 것, 친구들이 놀러 와도 어색하다는 것까지. 영호가 그동안 가족을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은 언급되지 않았다. 오직 불편함만이 이야기되었다. 영호는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서야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4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고 두 딸을 대학까지 보냈다. 아내가 아플 때도 자신이 아플 때도 쉬지 않고 일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이 짐이라니. 그날 밤 영호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년을 되돌아봤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가족들이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부터 자신이 김영호가 아닌 민정의 아버지로만 존재하게 되었을까? 새벽이 올 때까지 영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날 밤의 충격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영호는 가족들 앞에서 태연한 척 연기를 해야 했다. 여전히 손주들을 학원에 데려다 주고 장을 봐오고 각종 심부름을 했다. 하지만 그들의 고마워요, 수고하셨어요라는 말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다. 그 말들 뒤에 숨겨진 진심을 알아버린 지금 모든 것이 위선으로 느껴졌다. 어느 날 오후 영호는 산책을 나간다며 집을 나섰다. 하지만 발걸음은 동네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다.
40년 넘게 이 동네에 살았지만 부동산에 들어가는 것은 집을 살 때 이후 처음이었다. 중년의 공인중개사가 반갑게 맞았다. 어르신 집 보러 오셨어요? 아니요, 팔려고 합니다. 영호의 말에 중개사가 놀란 듯 물었다. 아, 그러시군요. 혹시 이사 가실 예정이 있으신가요? 영호는 잠시 망설였다. 이 결정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알면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네,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집 시세를 알아보니 예상보다 높았다. 이 동네가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는 소문 때문이었다. 영호는 마음속으로 계산해 봤다. 집을 팔고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조그만 집을 사면 남는 돈으로 여생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빠르게 처리해 주세요. 한 달 안에 정리하고 싶습니다. 중개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호는 동네를 천천히 둘러봤다. 40년 넘게 매일 걸었던 이 길들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슈퍼마켓 주인장, 약국의 약사, 미용실 이모들 모두가 그를 알아보며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요즘 어때요? 건강하세요? 이들의 따뜻한 인사가 오히려 가슴을 아프게 했다.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진짜 관심이었다. 그날 저녁 영호는 오랜 친구 장석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석호는 3년 전 아내를 잃고 홀로 살고 있었다. 석호야, 나다. 영호.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반가운 목소리였다. 석호야, 나 큰 결심을 했어. 집을 팔고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이사 갈까 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석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뭔 일 있었구만. 가족들과 어땠는지 대충 짐작이 간다. 영호는 그동안의 속사정을 털어놓았다. 가족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은 것, 자신이 짐이 된 기분,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까지. 잘했다, 영호야. 석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나도 비슷한 생각 많이 해봤어.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야. 이제라도 내 인생 살아야지. 그 말이 영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바다 보면서 살고 싶다고 했지? 좋은 선택이야. 나도 가끔 바다가 그리워져. 우리 어릴 때 여름이면 바닷가 가서 놀던 기억 나지? 석호의 말에 영호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바다에서 뛰놀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아무 걱정 없이 자유로웠다. 석호야, 가끔 놀러와. 바다에서 소주 한잔하자. 당연하지. 나도 답답하면 내 집으로 피난 갈게.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대화했다. 통화를 마친 후 영호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인터넷으로 동해안 지역의 매물들을 찾아봤다. 작은 마을의 바다가 보이는 집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 아침마다 일출을 볼 수 있는 곳,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들이었다. 그곳에서라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영호는 매물들을 살펴보며 새로운 삶을 상상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를 바라보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시장에서 좋아하는 음식들을 사고 저녁에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는 모습.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에 대한 갈망이 솟아올랐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3주 후 영호는 동해안 작은 어촌마을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2층 단독주택으로 마당에 작은 텃밭도 있었다.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마음 한편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서울 집도 예상보다 빨리 계약자가 나타났다. 모든 것이 술술 풀려나갔다.
큰딸 가족이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떠난 사이 영호는 이삿짐을 정리했다. 40년 넘게 살았던 시간만큼 모인 물건들을 분류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아내 순자의 유품들, 두 딸의 어렸을 때 사진들, 버스 기사 시절의 추억들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니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다. 가져갈 것과 버릴 것을 나누면서 영호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시간을 정리하는 기분이었다. 오래된 제복 퇴직 기념품 회사 동료들과 찍은 사진들. 이 모든 것이 김영호라는 사람의 역사였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할 때였다. 가장 고민이 된 것은 순자의 유품이었다. 결혼 반지, 한복, 일기장까지. 버릴 수는 없었지만 모두 가져가기엔 너무 많았다. 결국 가장 소중한 몇 가지만 선별해서 작은 상자에 담았다. 순자야, 우리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영호는 아내의 사진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온 것은 큰 딸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날이었다. 영호는 일부러 그들이 없을 때 이사를 마치려고 했다. 작별이 길어지면 마음만 더 아플 것 같았다. 평생 모은 살림살이가 트럭에 하나 둘 실리는 모습을 보니 묘한 기분이었다. 그런데 민정 가족이 예정보다 하루 일찍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민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거실에는 포장된 박스들이 놓여 있었고 가구들에는 이사용 포장재가 씌워져 있었다. 보면 모르겠니? 이사 준비한다. 내일 새벽에 출발할 거야. 영호는 담담하게 말했다. 사위 현수가 급하게 다가왔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충분히 생각한 결과다. 영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아버지,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왜 아무 말 없이 이런 결정을 하세요? 딸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동안 들은 이야기를 꺼낼까 했지만 그러면 관계가 더 틀어질 것 같았다. 잘못한 건 없어. 다만 너희도 독립적인 삶을 원한다고 했잖아. 이제 정말 독립할 때가 된 것 같다. 영호는 조용히 말했다. 딸과 사위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이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듯 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준우가 울먹이며 물었다. 바다가 보이는 예쁜 곳으로 간단다. 준우가 방학 때 놀러 오면 바다에서 같이 놀 수 있어. 영호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들만은 진심으로 아쉬워하는 것 같았다. 아버님, 집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팔았다. 계약금도 받았고 다음 주에 잔금 받으면 정리 끝이야. 그 말에 딸과 사위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이 집이 없어지면 그들도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야 했다. 아버지, 너무 성급하신 것 아니에요? 이런 큰 결정을 혼자서. 민정이 말을 이었다. 성급하지 않아. 충분히 생각했어. 그리고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내 집이다.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 영호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다. 그날 밤은 어색했다. 저녁 식사 자리는 조용했고 평소보다 대화가 별로 없었다. 민정과 현수는 자주 방에서 속닥거렸고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떠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보였다. 새벽 5시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다. 영호는 간단히 짐을 챙기고 현관에 섰다. 가족들이 모두 나와 배웅했다. 민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 연락 자주 드릴게요. 가끔 안부 확인하러 내려갈게요. 그래, 알겠다. 건강하게 잘 살아라. 영호는 손주들을 번갈아 안아주었다. 할아버지, 정말 보고 싶을 거예요. 준우의 말에 영호의 마음도 아팠다.
할아버지도 보고 싶을 거야. 꼭 놀러와. 트럭이 출발하자 영호는 뒤돌아보았다. 30년 넘게 살았던 집이 점점 작아져 갔다. 하지만 아쉬움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다.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새벽 고속도로를 달리며 영호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동해안 작은 마을에 도착한 첫날, 영호는 2층 창문을 열고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와 하얀 파도가 밀려오는 모습에 가슴이 벅찼다. 40년 넘게 도시의 매연과 소음에 둘러싸여 살았던 그에게 이 광경은 마치 꿈 같았다. 이제 진짜 내 집이구나. 영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짠내 나는 바닷바람이 폐 속 깊숙이 들어와 답답했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주었다. 이삿짐을 정리하는 데는 사흘이 걸렸다. 혼자 하는 일이라 힘들었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니 마음은 편했다. 아내 순자의 사진을 거실 한쪽에 모셔두고 오래된 소파를 창가에 배치했다. 이제 이 소파에서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아침이 밝았다. 새벽 5시 몸에 밴 습관으로 일찍 일어난 영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서둘러 옷을 입고 바닷가로 나갔다. 모래사장에는 이른 시간임에도 몇몇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다.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말을 걸었다. 네, 어제 이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30년째 살고 있는 박종수라고 합니다. 따뜻한 인사였다. 영호는 오랜만에 진짜 환영받는 기분을 느꼈다. 매일 이렇게 일출을 보러 나오세요? 영호가 물었다. 네, 10년째 하고 있는 하루 일과입니다. 바다 보며 걷다 보면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요. 앞으로 종종 보겠네요. 박종수는 친근하게 웃었다. 서울에서는 30년을 같은 동네에 살아도 이런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는데 이곳은 하루 만에 이웃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영호는 마을 사람들과 친해졌다. 시장 상인들은 혼자 사세요? 라고 물으며 반찬 하나씩 더 주었다. 혼자 살면 끼니 챙기기 힘드시죠? 이거 하나 더 가져가세요. 생선가게 아주머니의 말에 영호는 감동했다. 이런 관심과 배려를 받은 게 언제였던가. 어느 날 오후 영호는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기 시작했다. 상추와 토마토, 고추 모종을 심으면서 오랜만에 흙을 만졌다. 어릴 적 할머니 집에서 놀던 기억이 떠올랐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다. 조용하던 휴대폰이 울렸다. 큰딸 민정이었다. 아버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다. 너희들은?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 집은 어떤가요? 딸 민정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좋고 이웃들도 친절해. 아주 좋다. 영호의 목소리는 밝았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민정이 울먹이며 말했다. 영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괜찮다. 이제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너희가 잘 사는 게 나에게는 최고의 효도다. 영호는 진심으로 말했다. 아버지, 다음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내려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언제든 와. 바다에서 고기도 잡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자. 통화를 마친 후 영호는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다. 석양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가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평온해졌다.
3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저녁에는 동네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다 주었다. 혼자 사시니까 반찬이 없으실 텐데 이거 드세요. 반찬이 없으실 텐데 이거 드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뭘 해드릴까요? 아니에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이런 정이 그리웠구나. 영호는 새삼 깨달았다. 밤이 되자 영호는 소파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바다 위에 은빛 길을 만들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순자야, 우리 좋은 곳에 왔다. 여기서 평생 살자. 아내의 사진을 향해 속삭였다. 이제 영호에게는 시간이 있었다. 책을 읽을 시간, 산책할 시간, 텃밭을 가꿀 시간,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누군가의 아버지도 누군가의 운전기사도 아닌 그냥 김영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인 줄 몰랐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영호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속삭였다. 수고했어, 영호야. 이제는 진짜 내 인생이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은 정해진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먹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나 용기를 내야 할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봐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누군가를 위해 참고 살아가기보다는 나를 위한 시간을 더 가져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